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강 R 설치 및 기초 문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의 수업 내용은 R 언어의 개요 및 설치, 패키지 사용법, 변수와 자료형, 기본 함수와 데이터셋, 끝으로 작업 공간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R 프로그램의 탄생 배경과 발전 과정을 보면은 1993년도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통계학과 2명의 교수님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먼저 1976년도 S라는 언어가 개발이 됐는데요. 1988년도에 S+,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능이 추가된 S+ 언어가 개발이 되면서 그거의 한 갈래로 R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S+는 여전히 지금도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인데 R 프로그램은 무료 버전이죠. 그래서 93년도에 개발이 되면서 역시 지금까지 꾸준히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죠. 자, 그렇다면 이 R 프로그램의 몇 가지 주요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메모리 컴퓨팅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말하는 인메모리는 컴퓨터의 램이라는 메모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처리하고자 할 데이터셋이나 그 다음에 함수 이런 것들은 메모리에 올려져, 즉 메모리에 상주가 되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빠른 처리를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R 프로그램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데이터, 함수, 차트 이 모든 것들이 객체로 관리되고 그 다음에 참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R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최신의 알고리즘 및 방법론이 적용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많은 통계학자 그리고 개발자들이 실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 패키지를 개발했으면 그 만들어진 이 패키지가 그 아래 공식 사이트에다가 업로드하면 유저들은 오픈소스 형태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R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역시 시각화죠. R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분석에 관한 언어죠. 그래서 분석의 시작과 끝은 역시 시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에는 다양한 고급 시각화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내 거 컴퓨터의 R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그 다음에 인스톨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R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R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www.rproject.org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클랜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그 다음 이런 페이지가 보이죠. 특히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국가별 미러 사이트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게 3개의 미러 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 어떤 특정 사이트를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고 인스톨하면 됩니다. 다운받고 그리고 인스톨하는 과정은 비교적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 절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R 프로그램을 인스톨했다면 실제 R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콘솔 화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솔 화면에 직접 정해진 함수나 명령어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엔터 키시면 이런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R 그 콘솔 창은 매우 작성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작성한 내용이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 또 오타가 그 생성이 됐다든가 오타가 만들어졌다든가 그러기에는 그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불편함을 좀 더 이제 해소하고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데요. 그 툴이 바로 RStudio입니다. 일종의 이클립스처럼 그 아래 전용 통합 개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이제 RStudio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RStudio는 어떤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가? 사이트의 주소는 보시는 것처럼 www.rstudio.com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메인 홈페이지를 볼 수 있죠. 그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데스크탑용, 서버가 아니고 데스크탑용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데스크탑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현재 쓰고 있는 운영체제를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고 있으니까 이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운을 받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RStudio를 다운받았으면 RStudio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4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4개의 패널 영역의 명칭을 보면은 먼저 왼쪽 상단에 이 녹색의 열십자를 클릭을 해서 R 스크립트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이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이 영역은 코딩 영역이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실제 사용자가 그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서 어떤 그 명령을 수행하면 수행의 결과는 하단에 이렇게 콘솔 영역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코딩 영역에서 차트와 같은 그래픽 도구를 실행을 했다. 그러면 이 차트의 내용은 바로 이 공간에 표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작업 내역 또는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변수, 그 다음에 데이터셋 이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는데요. 즉 인메모리라고 이제 표현했었죠. 메모리로 올라가는데 현재 메모리에 올려져 있는 각종의 변수명, 그 다음에 데이터셋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영역이 바로 작업 내역 또는 환경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작업 편의에 따라서 이 4가지 영역, 특히 이제 작업 영역이나 그 다음에 콘솔 영역,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플랫 영역 이런 것들은 상호 위치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내용은 모두 환경 설정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영역에서는 패키지 사용법에서는 실제 RStudio를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RStudio 실습에 앞서 먼저 실습 환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습 환경은 C 드라이브 루트에 RData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위 폴더에는 현재 2개의 폴더가 보이는데요. 챕터 1은 제1강에 관한 실습 파일을 저장한 폴더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실습 파일, 챕터 1의 실습 파일은 데이터셋, 테스트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습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이런 실습 환경에 관한 내용을 지금 현재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RData 폴더의 또 다른 폴더는 아웃풋이라는 폴더입니다. 그래서 제1장 실습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저장을 할 때 그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임시 폴더로 아웃풋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습 환경을 토대로 RStudio에서 이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죠. 근데요. 왼쪽 상단에 열십자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R 스크립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콘솔 영역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콘솔 영역에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면 이 작성된 그 실행 결과는 하단에 콘솔 영역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러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죠. 파일스,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플래시라고 되어 있는 이 영역은 실제 여기에서 차트를 그리면 그려진 차트는 이곳에 보입니다. 그리고 설치에 관련된 패키지 설치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도움말, 그 다음에 뷰어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environment is empty라는 그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아직 사용자가 사용되는 데이터셋이나 변수가 아직 없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게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 콘솔 영역에서 먼저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보죠. R은 주석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샵이라는 주석 뒤에 먼저 챕터 01 언더바 그 다음에 베이직이라는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제1강의 수업 내용을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블록 지정해서 복사하고 컨트롤 C. 자, 그리고 상단에 먼저 하기 전에 툴스라는 메뉴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글로벌 옵션, 그리고 왼쪽 상단의 환경 설정 부분에서 제너럴 항목에서는 현재 내가 쓰고 있는 R의 버전이 보입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R 버전이 R3.4.4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내가 자주 활용하는 그 작업의 딜렉토리를 기본 작업 딜렉토리죠. 디폴트 워킹 딜렉토리라고 해서 내가 자주 참조하는 딜렉토리를 선정을 하게 되면 걔가 기본 경로에 해당이 됩니다. 별도로 경로를 수정하지 않아도 여기서 지정한 내용이 기본 경로가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 탐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C 드라이브, 아까 그 실습 환경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R 데이터라는 폴더를 선택을 했죠. 그리고 오픈을 눌러주면 이제는 이제 C 드라이브 루트에 R 데이터가 기본 그 작업 경로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경로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얘가 기본 경로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이 코드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에디팅, 디스플레이, 그리고 세이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이빙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항목이 디폴트 텍스트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을 인코딩 방식을 지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인코딩 방식을 UTF-8 인코딩 방식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지정을 해야 나중에 한글을 입력했을 때 한글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 인코딩 방식이 서로 틀리면 나는 UTF-8 인코딩 방식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른 인코딩 방식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작성한 한글이 내 거 컴퓨터에서는 인코딩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한글이 깨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코딩 방식에 의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라는 세 번째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여기는 화면을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여기는 100 이상이면 모두 화면을 확대한다는 그 의미고요. 그 다음 여기는 RStudi오에서 작성된 이 편집창에서 작성했을 때 보여주는 글꼴을 선정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글꼴의 크기, 그리고 크기는 기본이 10이래요. 그리고 10 이상이면 글자의 크기가 이제 커지는 그런 형태로 편집, 수정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펜 레이아웃은 지금 4개의 펜의 위치를 변경하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콘솔 이 부분을 콘솔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환경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서로 수합이 되어서 위치가 변경이 되죠. 이 부분은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정도만 환경 설정하고 지금까지 했던 환경을 어플라이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OK 버튼 눌러서 환경을 저장하고 창을 종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1장의 내용을 먼저 챕터 01 언더바 베이직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이 스크립트의 작업 내용을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블록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장할 때는 최초로 저장할 때 한 번만 메뉴 파일, 그 다음에 세이브가 전체 4개인데요.
그 중에 세 번째 메뉴, Save with Encoding, 인코딩 방식을 지정해서 저장한다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인코딩 방식이 아까 우리가 환경 설정에서 UTF-8 인코딩 방식으로 변경했으니까 저장할 때도 이 방식으로 저장하고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최초로 한 번만 저장이 되고 인코딩 방식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는 바로 디스켓의 아이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장의 위치는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R 데이터, 그리고 이곳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복사했던 거 Ctrl V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저장하면 실제 파일의 형태는 왼쪽 상단에 챕터 01 언더바 베이직 점 그리고 확장자 대문자 R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확장자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1장의 수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본다면 먼저 패키지 한영키 눌러서 패키지 한영키 눌러서 한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사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수와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 자료형을 가리키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 함수 사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작업 공간 이란 내용으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 한글의 인코딩이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한번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 중인 스크립트를 일단 X 버튼 눌러서 종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불러옵니다. 오픈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한 경로로 찾아가서 조금 전에 저장했던 챕터 01 언더바 베이직이라는 R 스크립트 파일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오픈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좀 전에 작업했던 파일의 내용이 오픈이 되면서 이때 한글 인코딩이 잘못 적용이 되면 이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죠. 현재는 인코딩 방식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방식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한글이 깨지지 않고 제대로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패키지 사용법에 대해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키지 사용법 영역에서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한, 사용 가능한 패키지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 어베일러블로 시작하는 패키지인데요. 특히 RStudi오의 이점 중에 하나는 뭐뭇으로 시작하는 함수, 이렇게 함수명을 입력하면 AVA로 시작하는 함수명이 자동으로 이렇게 템플릿 창에 보입니다. 이때 available 패키지 앞에 있는 얘는 함수명이고 뒤쪽에 brace 안쪽에 있는 얘네들은 이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패키지, 이 함수를 가지고 있는 패키지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함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함수에 대한 파라미터, 매개 변수에 대한 사용법이 이렇게 도움말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얘를 두 번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완성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available 패키지, 현재 RStudio에서 가용한 패키지의 목록을 제공하는 함수인데요. 이 부분을 직접 실행하기 전에 바깥쪽에 dimension이란 차원의 형태로 이 함수를 감싸줍니다. 그러면 현재 가용한 패키지의 목록을 하나의 차원으로 제공을 해준다는 뜻이죠. 실제 실행 결과를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데요. 이 함수에 대한 실행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일명 행, 뒤에는 열, 행렬 구조로 차원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에 대한 그 의미는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가용한 패키지의 개수가 12,335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꾸준히 R에서는 평균 한 달에 250개나 또 300개가 꾸준히 패키지가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를 우리는 쓸 수 있다는 뜻이죠. 현재 상태에서 12,335개라는 패키지를 내려받아서, 즉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그 가용한 패키지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쓸 수 있는 패키지의 목록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션 보기. 이 세션이라는 그 의미는 RStu디오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종료 전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 세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별도의 함수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세션, 그 다음에 info, utils라는 패키지에서 제공한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함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역시 실행을 합니다. 이때 이 함수, 즉 아래 그 명령줄, 요 한 줄 한 줄을 실행할 때는 그냥 엔터키를 치면 안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키를 칩니다. 그래야 이런 반응의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역시 얘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엔터 실행하면 세션 인포라는 함수에서 제공하는 결과가 이렇게 콘솔에서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죠. 현재 이 세션 인포에서 제공하는 함수에 대한 결과는 현재 내가 쓰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버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버전 정보. 자, 그 다음에 이 로케일이라는 게 있죠. 로케일 다국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베이스 패키지의 목록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세션 인포에서 첫 번째 정보는 실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아래 버전, 그 다음에 현재 내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대한 플랫폼 정보, 뭐 64비트고 그 다음에 윈도우는 어떤 버전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정보, 버전 정보를 제공하고요. 자, 그 다음에 노케이 정보는 바로 이제 다국어입니다. 이 컴퓨터, 이 RStu디오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뭐 국가에 대한 출처는 코리안, 코리아, 뭐 국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그 다음에 뭐 화폐 단위, 그 다음에 수치는 어떤 수치 체제를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날짜와 타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한 그런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이 베이스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R을 설치하면 기본으로 7개의 패키지가 설치가 되면서 이들은 R 프로그램 실행하면 바로 이제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본 패키지입니다. 그만큼 유용한 정보,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의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그 패키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7개의 패키지에 대한 정보, 이런 내용들이 결국 이제 세션 인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패키지 사용법에 앞서 일반적으로 이제 패키지라는 그 의미는, 아래서의 패키지의 의미는 하나의 알고리즘이 적용된 함수, 그 다음에 플러스 또는 데이터셋,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는 게 아래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패키지에는 여러 개의 함수와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패키지 12,335개의 패키지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패키지는 함수만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패키지는 데이터셋만 가지고 있는 패키지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패키지는 함수하고 데이터셋을 함께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 정도로 패키지의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쓸 수 있는 패키지는 7개의 패키지인데, 이거 이외에 다수의 패키지를 내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 설치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패키지 설치 방법은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R은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날 만큼 대부분의 모든 명령들이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패키지 설치 방법도 패키지를 전담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함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인스톨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스 뒤쪽에 있는 이 utils 얘가 바로 소속 패키지고 이 패키지 안에는 인스톨이라는 패키지 인스톨.패키지스라는 함수를 제공하는데 얘가 바로 별도의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 인스톨 패키지스라는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 기본으로 이 7개의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패키지들을 다운받아서 내가 인스톨하겠다. 그때 이러한 함수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제 인수 안에 바로 설치하고자 할 그 패키지명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스트링화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다양한 함수를 제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stringR이라는 패키지를 최초로 한번 인스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 설치를 하게 되면 stringR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패키지가 다운로드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고요. 그 압축 파일로 지금 현재 제공되어 있죠. 이러이러한 사이트에서 이러한 압축 파일을 현재 다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인스톨까지 해줍니다. 그와 같은 역할이 바로 이 함수에 대한 역할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stringR이라는 패키지만 설치가 됐는데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다른 패키지들도 자동으로 함께 설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4개의 패키지가 동시에 성공적으로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패키지는 기본 경로를 잠깐 본다면 하단에 지금 파일스 그 다음에 이 파일스에서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키지 설치 경로를 먼저 시작 루트로 C 드라이브 루트에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스 그리고 R이라는 폴더가 있죠. R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는 R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R 스튜디오는 하나의 그 도구에 불과하지 모든 그 패키지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은 R에 있죠. 그래서 R의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R의 폴더의 버전 폴더로 한 번 더 들어가면 하위에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있죠.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별도의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고 폴더 단위로 설치가 되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stringR을 설치했는데 이 stringR도 이곳에 폴더 단위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기타 이제 함께 같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폴더들도 역시 패키지 하나당 폴더 형태로 이곳에 인스톨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해당 물리적인 폴더를 제거를 하면 패키지도 지워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패키지 설치 방법이고요.